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TV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 이후 치매나 정신장애로까지 이어진 경우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특히 고령의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뇌손상 때문에 외상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사고 이후에 인지 기능 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저희 엄마가 사고 전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고 후에 치매 증상이 온 건데 나이가 많으니 사고 없이도 치매가 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상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혈관성 치매와는 달리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치매 진단은 보통 신경과 또는 정신과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신경과는 뇌출혈, 뇌졸중, 뇌손상과 같은 뇌혈관계 질환을 중심으로 진단을 하고요. 정신과 역시 치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합니다. 이 진단 결과 하나하나가 향후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왕증과 기여도입니다.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질병이나 신체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사고 이전에 있던 질병이 사고로 인해서 악화되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기여도만큼 보상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손해 중에서 기왕증의 기여도가 30%라고 판단되면 보상금도 30%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이 기왕증, 기여도 문제에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보험사 의료 자문을 거치게 되면요. 대부분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령자가 외상성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소송 전에 보험사 의료 자문을 쉽게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때 보험사가 이미 받아둔 피해자에게 불리한 의료 자문 결과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다면 그 자체로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 치매가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는 단기간에 끝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장기간의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지속적인 치료비, 간병비, 생활보조기구 비용, 향후 돌봄 비용 등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든 소송이든 이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반영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핵심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교통사고와 뇌출혈, 치매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해야 됩니다. 둘째,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다면 기왕증의 존재와 기여도를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셋째,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 비용을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치매는 장기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치료비, 간병비, 장래 손해까지 포함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그리고 그로 인한 치매나 정신장애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을 실제로 많이 다뤄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희 보상가 배상은 사건별로 유사한 승소 사례를 비교하면서 현실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상가 배상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또는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